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킹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어느덧 구독자가 2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바둑대회가 많아서 유튜브에 아주 가끔 영상을 올리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 2만 명 돌파를 기념해서 바둑책 세트를 새롭게 구성해 보았어요. 특히 여러분들 화점 소목 많이 두시죠? 4권으로 책을 구성해 보았는데 잠깐 화면 띄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책은 화점 소목 걸침으로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화점 소목 33, 세 번째는 이제 화점 소목으로 시작하는 100번 포석이고요. 네 번째는 화점 소목으로 구성한 포석입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기보집이어서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력이 있으신 분들,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만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 번호 남겨둘 테니까요.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책을 이제 구매해 주시면 물론 개인적으로 바둑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시겠지만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후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둑퀸 채널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기보집의 내용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보는 화점, 소목, 걸침으로 시작되는 이제 기보집에서 세 번째 판이에요. 세 번째 기보인데 마치 과거의 소림류를 연상케 하는 시작이죠. 걸침에 여러분들 받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물론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변벌림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림류의 그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변벌림보다는 인공지능은 손을 빼고 삼삼을 침입한다든지 또는 붙여서 젖혀가는 정석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보집 내용으로는요. 여기서 손을 빼고 삼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묻지마 삼삼이죠. 삼삼 정석에서 가장 쉬운 정석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점은 걸침에서 받지 않고 손을 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요즘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이고요. 그만큼 양걸침은 충분히 싸울 수 있다. 두렵지 않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프로들 바둑에서도 뭐 양걸침의 변화가 워낙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고요. 얼마든지 걸침에서 손을 빼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빠른 진행이죠. 자, 여기서 이제 수순을 우상기 쪽에서는 가장 짧게 지금 6수 정도만 진행이 되고 이제 1단락이 됐는데 다음 선택도 선택지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곳을 선호하시나요? 만약 전투를 선호하신다면 실제로 이렇게 양걸침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양걸침 정석의 변화가 워낙 복잡합니다만 사실 공구량 싸움이거든요. 양걸침 변화도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모양 키우는 거 좋아하시면요. 이렇게 실전에서처럼 귀 굳힘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눈목자 굳힘이 나왔습니다. 눈목자 굳힘. 상대적으로 나를자 굳힘보다는 인공지능이 눈목자 굳힘을 추천하는 이유는 나를자 굳힘은 항상 이 어깨 짚음의 자리가 상대 모양을 좀 제한하는 차원에서 많이 두어집니다. 약간 돌이 눌리게 되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눈목자 굳힘은 귀의 뒷맛은 허술하지만 어깨 짚었을 때의 자세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죠. 훨씬 더 많은 짚을 확보하실 수가 있겠고 따라서 눈목자 굳힘에는 어깨 짚어가는 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수가 많이 나올까요? 여기서 인공지능 추천수 알아보면은요. 눈목자 굳힘에는 바로 붙여가는 자리.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인공지능 추천수이자 여러분들께서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변화예요. 자, 가장 기본의 변화부터 보여드릴게요. 귀를 받아주고 바깥쪽 젖혀가고 단수 쳐서 이렇게 호구 모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끊는 약점을 그냥 이으면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하죠. 그럼 여기서도 백이 약간 무거워 보이긴 합니다만
귀에서 끊어서 응수타진을 들어가요. 만약 받아주면 막는 곳이 선수여서 이 진행은 백이 만족이고요. 이때 흑이 귀 쪽을 하나 꼬부려서 궁도를 넓힌 다음에 다시 단수를 잡아서 진행이 되는데 이 형태가 바로 눈목자 정석에서의 가장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꼬부리는 수 대신에 귀를 바로 잡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끊는 수가 왜 응수타진에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이 중앙 쪽 밀어갔을 때 자세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젖혀가는 수가 끊었을 때 이제 백에게 힘을 받쳐줘요. 이 진행은 흑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격을 만약에 들어가면은요, 지금 바로 먹여쳐서 이렇게 돌리는 수가 성립하면서 흑이 안 되죠. 끊는 수가 통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흑도 늘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을 때 중앙 쪽 지금 보시면 서로 간에 밀어가는, 밀리는 상황이죠. 중앙 쪽 밀어가는 수를 백이 선점할 수 있어서 귀에서 이 끊어가는 수가 흑에게 약점을 미리 만들어가는 좋은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 진행도 역시 상호 호각이에요. 만만치 않은 결과죠. 자, 그런데 항상 상대방이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만 준다면야 변화의 수가 쉬운데 오늘 기보집 내용에서도 또 새로운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공부했었던 형태인데 또 기보를 놓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또 신선하더라고요. 바깥쪽 젖혀가는 변화가 어렵죠. 늘어서 받는다면 백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흑 모양을 가를 수는 있습니다만 백은 곧마로 몰리게 되고 흑은 양쪽으로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 진행은 백이 망했습니다. 승률 알아보면 거의 9대1까지 차이가 벌어지죠. 자, 그래서 느는 수가 아니라 끊기더라도 돌을 버리는 사석작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귀의 3-3쪽을 젖혀가는 수가 제격이에요. 만약에 흑이 백돌 전체를 공격한다고 하면 붙이는 수가 성립해서 백이 살았습니다. 이 진행은 백이 만족이고요. 승률은 66%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흑도 이제 끊어서 반발을 하게 되는데 기보집의 수순이에요. 여기서도 백은 귀를 물론 살릴 수 있습니다만 작게 살면 불만이죠. 이 진행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생불여사고요. 바깥쪽을 끊어서 사석작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 단수 쳐서 나오는 것이 정수이고요. 흑은 이제 보통 이 형태에서는 한 점을 제압을 하고 백은 버리는 대신에 석점머리를 젖혀서 막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 형태가 유명한 형태죠. 흑도 이제 젖혀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앙 쪽 단수 자리 선수이고요. 따낼 때 다시 젖혀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은 나오는 수는 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리하고요. 축머리를 사용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도 그냥 따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활발하게 우상기 쪽에 흑돌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축머리를 보완합니다. 이 형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안쪽을 젖혀서 막았을 때 변화, 기본 모양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바깥쪽 젖혔을 때 그 기본 정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수로 알아두셔야 될 그런 진행인데 여러분들 항상 정석에서는 배석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배석은요, 우상기 쪽 정석의 진행이 원래는 흑돌이 두터움으로 작용하는 석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양쪽으로 백은 이제 귀에서 실리를 차지하고 변에서 좋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흑돌이 곧마로 몰리는 형태가 됩니다. 즉, 배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진행은 현재 백의 승률 65% 정도로 약간 우세합니다. 자, 사실 부분적인 모양만 놓고 보면 지금 방금 드렸던 이 정석의 수순이 전부 다 정수예요. 하지만 배석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흑은 이 진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깥쪽을 젖혀서 진행을 했을까요? 여기서 오늘 이 기보집에서 내용 가운데 알려드릴 강력한 수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흑은 한 점을 보통 끊어서 잡는 것이 정석의 진행인데 여기서 아주 강력한 수가 성립합니다. 중앙 쪽 입구자 가는 수가 아주 유력하고요. 주변의 그 우상 쪽의 흑의 두터움을 이용해서
싸움을 유도할 수가 있겠는데요. 백은 일단 요속이니까 속점을 살리는 것이 일감이죠. 늘었을 때 한 번 더 밀어갑니다. 받아주면 다시 한 점을 제압합니다. 상대적으로 백이 지금 무거워졌어요. 막는 수를 물론 좋은 곳이고 큰 곳이고요. 선점할 수 있겠지만 귀를 그냥 잡는 곳이 아니라 젖혀 이어서 최대한 넓혀서 지켜갑니다. 이 진행이 되었을 때요. 결과는 흑이 약간 우세합니다. 승률 알아보면은요. 53% 정도네요. 그러니까 귀에서 실리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백이 조금 무겁고 엷어요. 이런 자리 급소도 남아 있어서 좀 수순을 조금만 따라가 보면은요. 좀 백 모양이 조금은 이용당하는 형태예요. 실속이 좋다. 흑의 실속이 좋다. 막상 승률상으로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 형태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중앙에 입구자로 행마하면서 좀 상대방의 무거움을 유도하는 그런 작점이었는데요. 입구자를 두었을 때는 그냥 늘어서 받아주게 되면 한 번 더 밀어놓고 받아줄 때 잡는 자세가 좋습니다. 백도 느는 수보다는 이어서 전투를 걸어가야 되는데 일단 넉점머리가 아프죠. 그 다음에 다시 귀를 제압했을 때 물론 승률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여기까지 수순이 지금 정수인데요. 뭐 정수대로 수순 따라가 보면 이런 거 돌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돌파했다가는 백돌이 무거워져서 망해요. 좋지 않고요. 약점이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흑을 바로 끊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도된 작점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이때는 반대편으로 쳐서 흑을 무겁게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지켜두는 것을 추천하는데 좀 일견 보기에도 백이 좀 더 무거워 보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 안쪽에서 얼마든지 타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 기준에서는 백이 두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입구자를 두었을 때 늘어가는 작점은 어느 정도 흑이 유도한 백을 무겁게 만드는 작점이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배석에서 사용하면요, 흑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물론 승률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었을 때 변화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백이 양곳마로 타개를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입구자 행마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배석에서 이 두텀을 이용해서 전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때는 백도 가볍게 입구자로 살짝 틀어서 행마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제 똑같이 흑이 이 느는 곳을 두었을 때요. 백돌이 한결 더 가벼워요. 여기서도 백이 양쪽으로 살린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막상 무거워 보이는데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변에 이제 좀 세 칸으로 벌려서 일단 안정을 취하고요. 흑이 밀었을 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진행을 택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지금 무려 5점을 버렸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한번 승률 맞춰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외로요, 백이 82% 정도로 꽤 많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석작전을 통해서 돌을 버려갈 수가 있고요. 기존에 걸쳐진 모양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변벌림으로 안정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지금 백돌이 놓여 있어서 배석상 백이 좋아요. 흑이 지금 곶마로 몰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석작전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흑의 입구자의 수가 이제 백에게 느는 착점을 유도하는 좀 무겁게 만들겠다라는 의도인데 백도 가볍게 살짝 틀어서 입구자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러면 흑도 늘었을 때 변화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점을 끊어 잡고요. 호구 자리를 허용합니다. 예, 젖혀가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 가운데 가장 이제 기본 형태와 거의 유사해요. 여기까지 한번 지켜둬야 되고 받지 않으면 귀를 막혀서 흑이 잡힙니다. 막는 수가 선수여서 바로 잡혔죠. 그래서 흑도 따내서 지켜야 되는데 이 형태가 상호 호각이에요. 지금 이 모양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어렵죠.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던 형태인데 막상 잊어버렸더라고요. 기본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공부가 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순으로 진행이 되었고, 물론 이 나가는 수가 당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충머리 이용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다시 귀 굳힘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저라면은 이 자리를 두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공격적으로 흑석점을 압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다 둘 수 있습니다. 수전수 가운데 여러 가지 둘 수 있고 귀는 이제 늘었을 때 막아서 진행을 하면 수는 100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제 끝내기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늘어가는 자리가 선수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자리 응수타진을 하면 또 이렇게 반발을 해서 또 패로 풀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00도 바로 이렇게 두었을 때는 성립이 잘 안 됩니다.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요. 느는 수까지만 이제 두어 놓고 손을 빼고 두겠다. 그런 의도예요. 이렇게 이제 벌려서 진행이 되네요. 네, 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기보집상의 내용으로 가볼게요. 일단 이 우상기와 지금 이 우상기 배석에서 일어나는 우하 쪽에 눈목자 고침에서 붙였을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좀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감각적으로 기보를 놓아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좌하 쪽에 양걸침에 좋은 자리, 대세점이 비어있죠? 양걸침을 오니까 어느 한 곳으로 이제 붙여서 늘어가게 되면 정석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정답은 없어요. 사실 뭐 승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붙여서 좌측을 붙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붙여서 둘 것인지 늘어서 둘 것인지 항상 고민이 되는데 인공지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늘어가는 자리가 블루스팟인데 이곳을 젖히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흙은 한 칸 더 들어간 대신에 약간 엷은 감이 있고요. 그냥 늘어가는 것은 막았을 때 백이 귀에서 실리를 지켰을 때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백이 좀 만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늘어놓고 이렇게 이제 입구자를 두어가게 되면 과거형 정석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전에도 이 모양이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늘었을 때 이제 그냥 막아도 되지만 먼저 붙여서 늘면 늘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흙 세력이 좀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흙도 젖혀야 되는데 이렇게 혹으로 진행이 되었고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모양에서 막는 수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좌쪽에 흙의 모양이 미생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지켜서 변벌림을 하면서 지키고 싶은 자리인데 어깨를 짚은 수의 의미는 먼저 이제 축머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받아줄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백을 따내면은 축은 쉽게 해소가 되죠. 하지만 중복이에요. 그래서 백도 이런 이제 축을 과거에는 이제 그냥 따내서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따내는 수보다는 효과적으로 받전자 정도로 지켜서 행마하는 수가 인공지능 추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수가 방비가 되었죠. 축머리를 크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축머리 하나만 던져둔 상태에서 다시 또 아래편을 큰 곳을 밀어갔습니다. 이런 자리도 여러분들 한 번 단수 칠 수 있겠지만 기분만 내고 악수예요. 왜냐하면 밀었을 때 맞게 되면 붙여서 건너가는 수가 바로 성립합니다. 좀 실리로 굉장히 큰 곳이죠. 하지만 단수 교환이 되어 있으면은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치받는 수가 후수죠. 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배붙임의 맥점이 있어서 흙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유명한 맥점이죠. 그래서 단수가 기분만 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한 악수가 되겠습니다. 그냥 꼬부려서 두어가는 것이 집으로도 큰 곳이고요. 정수예요. 그러니까 흙도 변벌림을 하게 되면 좀 느슨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백도 이제 발빠르게 두게 되는데 막상 승률상으로는 거의 떨어지지는 않네요. 의외로. 느슨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두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 막상 괜찮은 자리예요. 지금 놓고 보니까 이제 기보집상에는 백도를 이제 압박을 주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밀어갔고요. 그러니까 중앙 쪽을 젖혀서 이 진행도 끊어달라는 주문이에요. 지금도 역시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막혔을 때 붙이는 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다시 또 공격적인 사선 쪽으로 흑도를 협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행마하실 때 이제 흑돌이 몰리게 되면은 뭐 일감으로 나와서 젖혀가면 끊기는 것이 두려워서 또 이렇게 빈삼각으로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활용이 되면 또 있는 수, 끊는 약점을 이어서 지켜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무겁게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균형이 깨집니다. 흙이 굉장히 무거워서요, 좋지 않은 결과이고요. 백이 9대1로 앞서가게 됩니다. 무거운 행마예요. 빈삼각이 우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끊는 수가 실제로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런 모양을 눈에 보이는 행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살짝만 유연하게 좀 사고를 하시게 되면 좋은 행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보집상에 좋은 행마가 나왔어요. 이선의 나래자. 이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 쪽 막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흙은 얼마든지 변해서 좋은 자세를 갖출 수가 있어요. 네, 이 진행은 흙이 잘 됐습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흙이 78% 정도로 우세하고요. 백도 중앙보다는 변을 방비해야 되겠죠. 입구자로 받아주는 것이 또 정수예요. 입구자로 받아주니까 다시 중앙으로 일정한 안형을 확보를 하고 또 좋은 모양으로 중앙 쪽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백도 미생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서 이제 공수 겸장을 하는 거죠. 중앙 쪽으로 나오고요. 흑도 입구자로 진출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백도 자연스럽게 흑도를 누르면서 행마를 하는데요. 이때 끊어가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젖혀서 행마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추후에 끊게 되면 백은 흙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옆쪽을 이어서 효율적으로 모양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끊어서 물어보니까 이 나오는 수 때문에 백도 그냥 단수 치는 것이 정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단수를 치니까 나오게 되면 추후에 들여다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흙의 주문이죠. 또는 밀었을 때도 손을 빼게 되면 이 단수 한 방이 아프잖아요. 밀었을 때도 자세도 좋고요. 들여다보는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백은 흙이 먼저 끊어서 응수타진을 하니까 단수로 쳐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양단수잖아요. 그래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치니까 따내서 받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수순의 묘죠. 그냥 젖혀가면 백도 늘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점이 축으로 잡히는 수가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끊어서 한번 응수타진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니까 나오게 되면 밀어가는 자세가 좋고 따내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축하고는 관계없이 하변의 흙의 모양이 어느 정도 지켜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수순이 참 재밌는데 지금 보시면 좌측의 흙돌이 상당히 위태로워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칸 정도로 띄어서 지키고 싶은 장면인데 저라면 이렇게 두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는 굉장히 느슨하다고 합니다. 흙은 여전히 군마이고요. 백은 또 변해서 좋은 자세로 실리를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양은 엷지만 치열하게 일단 뭐 단수는 지나가는 곳의 선수 교환이에요. 선수로 이득을 본 다음에 치열하게 변 쪽으로 뛰어드는 행마를 추천합니다. 네, 기보집상의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 블루스팟 자리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백돌이 돌파해서 나왔을 때 흙이 양곳마로 물리는 게 아닌가 싶은 굉장히 엷어 보이는 장면인데 일단 지나가는 곳에 한번 늘어서 선수 교환을 해 두고요. 다시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상호간의 행마가 상당히 흥미롭다고요. 이제 흙이 이제 나를자로 유연하게 행마를 하고 백도 흙을 무겁게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 받아주면 찝어서 이렇게 호구 자세를 만들었을 때 백의 자세가 좋습니다. 흙이 좀 굉장히 엷죠. 양쪽으로 미생이에요. 이 진행은 백이 72% 정도로 우세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었을 때요. 상당히 엷어요. 흙이요. 그런데 여기서 흙은 정말 가볍게 행마를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백에게 역으로 약점을 추궁합니다. 늘면 찝어서 이렇게 끊어서 백돌이 잡히죠. 백도 이때는 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지금 흑돌을 가볍게 버리면서 두터움을 차지합니다. 잡아두게 되면 흙이 다 잡혔어요. 하지만 이 진행은 흙이 만족이고요. 7대3 정도로
게다가 귀중한 선수까지 잡아서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큰 곳이죠. 자, 이렇게 돌을 버리면서 유연한 발상으로 선수를 잡아서 대세점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다시 이렇게 반격을 가하니까 백은 단수를 쳐서 일단은 끊어가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때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발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막는 곳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밀어서 이제 실리를 챙겼고요. 이때 이제 늘어서 싸움을 걸어가게 되면 막상 또 만만치는 않아요. 이거 좀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이렇게 되면은 지금 거의 뭐 승률상으로는 5대5를 가리키는데 이런 자리 단수 치게 되면은 또 빵따냄 줘서 좋지 않다고 하고요. 흙도 달 버리면서 또 사는 맛도 남겨두었죠. 여기도 느는 곳도 선수고 있는 곳도 선수여서 사는 맛도 남겼습니다. 석점 버리면서 두겠다는 의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었을 때 수가 상당히 강력해요. 하지만 백도 지켜두게 되면 승률상으로 15%가량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은 약점 때문에 그것도 수읽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서 둘 것 같아요. 네, 기보집상의 내용으로는 이제 손을 빼고 진행을 하니까 흑도 바로 결행을 하지 않고 다시 귀 쪽을 붙여서 일종의 응수타진 그리고 활용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바깥쪽을 젖혀서 귀를 살려주는 이런 수법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귀를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막 끊어서 두텀을 이용해서 백을 좀 곤란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백도 뒤를 받아서 뒤로 물러나서 받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다시 또 여기서 손을 빼고 변 쪽의 대색점, 흑도를 안정하는 수법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수순까지 이제 기보집의 내용인데 항상 이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저도 이런 뒷맛 때문에 사람이라면 뭐 수상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수상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보집 내용으로는 끝났지만 또 이렇게 되면 백이 죽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약점이 부활하고요. 이렇게 되면 흑은 살았죠. 두 집 나고 살았습니다. 백은 잡혔습니다. 안영이 한 놈밖에 없기 때문에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약점이 남아서 또 이렇게 남아서 끊어서 공략을 하겠다. 와, 여기도 하변 쪽에도 또 수상전이 2차로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죠. 한 수 한 수 인공지능의 수법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실력이 많이 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감상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변해서 한 점 따내지 않고 이렇게 밭전자로 축을 지켜가는 이런 행마 하나만 익혀두셔도 여러분들 실전에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또 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화소걸 포석 기보집의 세 번째 판 기보를 소개해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눈목자 굳힘 이후에 붙여가는 변화에서의 이 착점들이 한 수 한 수 흥미로웠고요. 물론 귀 쪽을 젖혀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알기 쉽습니다. 기본 형태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바깥으로 젖혔을 때 변화가 사실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눈목자 굳힘 좋아하는 편인데 바깥 젖힘에 보여드렸던 오늘 기보상에서의 그 내용에서 포인트는 중앙 쪽 입구자입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늘 내용 어려웠지만 이렇게 감상을 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또 공부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공지능 기보집 화소 이게 구성된 내용 100번 포석 그리고 화소 3, 화소걸 이렇게 4권으로 해서 화소 세트 구성으로 판매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구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클로징 멘트를 마쳤는데, 한번 더 동영상 화면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띄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네 권의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 내용에서 화소걸 세 번째 기보입니다. 보여드렸던 모양에서 이 세 번째 기보, 방금 보여드렸던 형태인데 수수는 70수에서 80수 정도 사이가 가장 많고요. 너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아보시기에 편해요. 그러니까 총보 놓아보시면 좀 눈도 아프고 힘든데, 예, 공부하실 때 한 요 정도 딱 놓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에도 좀 눈도 편안하고 또 포석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면으로 소개까지 해드렸는데요.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 꼭 연락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